네, 오늘은 북미 회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뭐 이런 이슈가 갑자기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가 뭐 급등락을 하고 또 아마도 향후에 이 이슈가 우리 국내 증시 전체 그리고 또 여러 섹터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미 회담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 공화당이 이번에 트리플 크라운 상하원 모두 싹쓸이하고 대통령까지 트럼프 뭐 공화당 쪽이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은 다 펼칠 수가 있겠죠. 네. 대부분 다 보면은 트럼프의 거의 뭐 생각과 거의 똑같은 그런 양반들이 내각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상하원 모두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책 이행률이 대단히 낮았던 공약했던 여러 가지 공약 내용 중에서 1기 때는 이행률이 뭐 20, 30%도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랬던 이유가 조력자가 없으니까 지금은 뭐 완벽하게 장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실행력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강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북 경협 얘기가 남북 회담자 남북이 아니죠. 남북 경협주가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밀고 있는 것과 트럼프가 반대하는 것은 명확하죠. 뭐 관세라든지 화석연료, 가상자산, 정부 효율, 친이스라엘 이런 쪽이 트럼프가 밀고 있는 쪽이고 반대하는 쪽이 뭐 중국, 친환경, 이민, ESG 등등이죠. 특히 이제 가장 목표가 뭐냐면 핵심은 중국 견제입니다. 이게 가장 커요. 그래서 트럼프는 궁극적으로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액션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우리가 봤죠. 미국 안보부 보좌관의 알렉스 웡을 선임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의 이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뭐 중국계 미국인이고 그 다음에 상원의원 보좌관도 좀 했었고 특히 2017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17년 21년까지 국무부에서 있었는데 그때 직책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주로 북한하고 미국 간의 어떤 그 대화의 실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대북 특별부 대표 여기에서 또 북미 정상회담 협상 지원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쿠팡에 잠깐 또 재직을 했었고 지금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에 지명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트럼프가 어떤 북미 대화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가 느껴집니다. 의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막 종목들이 움직인 거죠. 또 당장 트럼프 팀에서 트럼프 김정은의 직접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추진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우리가 옹고의 지신이라고 과거에 지난번 2017년부터 시작된 트럼프 1기 때 그때 북한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됐던가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트럼프와 김정은의 머릿속엔 무엇이 기억이 있을 것인가? 그 당시 세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1차 정상회담이 2018년, 2차 정상회담이 2019년, 정상회담은 아닌데 비공식 정상회담이 2019년 6월 세 번이 있었어요. 만남이. 첫 번째는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첫 정상회담이고 별다른 성과는 없었죠. 의제는 많았는데 별건 없었어요. 뭐 해서 얻은 거는 뭐냐면 긴장 완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뭐 그런 부분이었고 안면 튼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결실을 맺을 것 같다라고 했던 게 2차 정상회담이었는데 그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입니까? 그쪽에서 열렸죠. 근데 좀 협상을 좀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트럼프가 조기 퇴장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실무진에서 조율을 하다가 도저히 이게 맞질 않거든요.
북한은 대북 제재를 완전히 풀어달라는 거고, 미국 입장은 비핵화 완벽하게 실행해라. 뭐 어디 연변 이런 데 말고 뭐 몇 군데 말고 다 무장 해제해라. 근데 북한은 못 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대북 제재 완전히 당장 못 푼다 이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협의가 되겠습니까? 조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트럼프가 조기에 퇴장을 해버리는 해프닝이 있었죠. 그렇게 물 건너고 나서 그해 6월에 판문점에서 다시 회동을 합니다.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3자가 만났던 거죠. 거기서 또 비공식적인 또 정상회담 좀 짧게 있었지만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은 뭐냐면 지난 그 2018년부터 트럼프 집권 1기에 있었던 이 북미 회담 같은 경우는 남는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그 당시에 좀 완화시켰다는 거. 그렇죠. 성과죠. 그리고 남은 게 뭐냐면 트럼프와 김정은의 개인 친분 정도. 안면 튼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좀 나빴던 것은 실질적인 합의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 뭐 예를 들어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결국은 남는 게 안면 튼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게 되면 뭐 나름 속도감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것은 그렇죠. 중국 견제입니다. 넘버원에 도전을 하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박살을 내느냐. 감히 오르지 못하게. 모든 게 그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짝짝꿍이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서방 국가들에서 나토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격리시키려고 했는데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완전 고립시키는 거. 러시아는 석유 원유를 먹고 살잖아요. 그걸로 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것만 안 받아주면 돼. 사주지 말자. 문제는 뭡니까? 중국이 다 사주고 인도가 다 사줘요. 그러니까 뭐 되겠습니까? 예. 계속 자금은 들어오고 전쟁은 할 여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이 또 혈맹이 돼 있죠. 전쟁이 나면 언제든 서로 달려간다. 혈맹이 돼 있어요, 지금.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병력들이 러시아에 가 있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중국하고 북한은 덕분에 약간 지금 소원한 단계죠. 북한하고 지금 러시아가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미국이 노리는 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 이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거예요. 러시아, 북한을 중국부터 끊어내야 된다. 중국을 지금 고립시키고자 합니다. 미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차례대로 중동 전쟁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죠. 자, 이거 하나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그 다음에 북미 회담을 해서 북핵 문제 끝내고 다 이렇게 해결하고 누르고 나서 마지막으로 중국 견제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연결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미 회담 같은 경우는 이건 트럼프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이거 무조건 할 것 같아. 시간 문제다. 그 안에 의제는 아마 지난 1기 때 했던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대북 제재 푸는 거. 대북 제재를 푸는 거, 북한은. 그리고 미국은 이 비핵화, 이걸 완전하게 하는 거. 뭐 이거 두 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뭐 그걸 통해서 자기 치적이라고 얘기하고 뭐 노벨 평화상을 받든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개인적인 그런 야망도 있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본다 그러면 이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월 22일이 취임식인데 그 전에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끝낼 가능성이 높고 아마 취임하고 나서 바로 북미 회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테마주가 또 나오게 된다는 거. 요번에 그 얘기 나오면서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또 그 다음날 또 급락 나오고 쇼를 합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기억을 더듬으면
그 당시에 집권 1기 때 이제 그 북미회담, 그다음에 남북 회담할 때는 그때 장이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협주밖에 안 움직였다는 거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걸 생각하면 또 하나의 테마주가 또 나오긴 했는데 이 강도는 아마 시장에 약세가 있을 경우에 더 셀 것이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장이 올라가면 이런 종목 안 봅니다. 그렇죠? 근데 장이 재미없고 삐리하고 뭐 할 게 없고 그러면 이런 쪽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시장과 연동이 된다는 거. 그리고 1차와 비교한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1기 때와 비교하면 신선함은 떨어지죠. 자, 그것도 있습니다. 2018년, 19년 당시에 그 회담 때 움직였던 종목 그럼을 기억해 보면 굉장했거든요. 근데 그만큼은 안 움직일 것이다. 신선함이 떨어지니까. 항상 우리는 새로운 피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뭐 테마주로서 아마 매매를 좀 하셔도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굳이. 네. 안 하셔야 된다. 다만 시장이 약세로 가면 많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뭐 손절매 가능하고 매매에 능하신 분들은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나왔던 거. 중국이 무비자 30일로 확대를 했다. 그리고 최근에 5년 만에 한중 관광장관 회담이 있었다. 여기 항상 뒤에 붙는 게 뭡니까? 혹시 한한령 해제되나? 혹시 한양령 해제되나?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중국이 비자를 면제하고 왜 갑자기 또 5년 만에 한중 장관 회담까지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은 11월에 있죠. 내년 11월 정도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때 또 시진핑이 올 수도 있다. 시진핑 주석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번 뭐 5년 만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가 잦아들면 가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죠. 국제정세가 지금 복잡하니까. 근데 이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연치 않게 나오고 있을 것인가? 그건 뭐냐면 중국은 지금 경기가 대단히 안 좋아요. 미국이 관세를 높이고 등등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이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내수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을 막아놓으니까 어떻게 하면 방법이 뭐 있습니까? 안이라도 으쌰으쌰 해야죠. 내수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양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 투자라든지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줘야 교류가 돼야 또 안에서 내수든 뭐든 클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다. 내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또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진행될 겁니다. 지난 1기 때도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꾸 연결고리를 미국이 끊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한 나라라도 손을 잡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떡밥이 한한령 해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중국은 내년이 되면은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여러 국가와 또 손을 잡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또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어요. 어부지리 그럼 좀 이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익은 아니죠. 빼뜨린 걸 다시 주는 거니까 이익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게 풀릴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을 보는 관점에서 시장에 영향도 좀 주겠지만 특히 관련 섹터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경협주만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그 반사적인 액션으로서 중국 관련주들이 내년에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한다. 물론 다른 섹터 또 있지만. 그래서 이 중국주와 경협주 같은 경우는 국내 정치 상황을 잘 보셔야 된다. 우리 국내 상황 같은 경우가 재미가 없으면 경협주가 더 세게 움직일 것이고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이 좋으면은 경협주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굳이 볼 필요가 없으니까 중국주를 보는 게 낫겠죠. 자, 요렇게 국내 정치 상황과 함께 놓고 본다 그러면은 내년에 움직일 어떤 섹터, 중국주, 내년에 움직일, 뭐 지금부터 움직일 경협주 테마, 요런 걸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보시면 좋습니다. 할 거 없으면 경협주가 움직일 거예요.
근데 할 게 많으면 경협주가 못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또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죠. 뭐 불변의 진리인데 테마주는 반드시 제자리에 온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펀더멘탈 있는 종목은 올라가면 그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가고 버티고 이렇습니다. 근데 테마주는 바람과 같이 움직이죠. 펀더멘탈이 아니지 않습니까? 휙 바람이 불면 올라갔다가 반드시 제자리에 다시 돌아온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죠.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여기 잡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경협주와 중국주,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한창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있겠지만은 특히나 국내 증시 상황과 맞물려서 중국주와 경협주를 함께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